아이언맨이 영화로 나오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 4월 처음엔 유니버셜이 이 영화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스티어드 고든이 감독을 맡아 저예산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1996년 2월 20세기 폭스에 판권을 넘겼습니다. 스탠 리와 제프 빈타는 폭스를 위한 영화의 스토리를 짰고 제프 빈타는 이를 각본으로 썼습니다. 이 각본에선 모독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폭스의 프로덕션 회장이었던 톰 로스먼은 이 각본을 읽고 아이언맨이란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99년 5월에 제프리 케인이 고용되어 스탠 리와 제프 빈타가 쓴 각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쿠엔틴 타란티노에게 감독 자리를 제안하면서 정말 아이언맨 실사 영화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2월 폭스는 아이언맨의 판권을 뉴라인 시네마에 팔아버렸습니다. 아이언맨의 각본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폭스는 엑스맨을 제작 중이었고 따라서 아이언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권을 받은 뉴라인 시네마는 2000년 7월 각본진의 테드 엘리엇, 테리 로시오, 팀 메칸라이즈를 영입하고 감독은 다름 아닌 조스 웨던과 협상을 했습니다. 조스 웨던은 아이언맨의 팬이었지만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팀 메칸라이즈는 2002년 12월에 아이언맨 영화의 각본을 완성시켰습니다. 2004년 12월 뉴라인 시네마는 영화 노트북을 연출한 닉 카사베티스를 감독으로 하여 아이언맨 영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빌런은 토니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였습니다. 하워드가 워머신 수트를 입고 아이언맨인 토니와 싸우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년간 제작이 지지부진했고 목표를 삼았던 2006년 개봉도 실패하였으며 닉 카사베티스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독 자리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결국 뉴라인 시네마는 아이언맨의 판권을 마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마블은 그동안 실사 영화로 나오지 않았던 아이언맨을 자신들이 직접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판권을 받은 시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상하던 시기와 맞물렸고 아이언맨을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마블 자체 기획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캐릭터의 저조한 인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마블의 첫 단독 작품이라는 불안정한 조건 때문에 약 30명의 각본가들이 모두 각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존 페브로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마블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 했고 마블도 결국 그를 감독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언맨이란 캐릭터의 저조한 인기였습니다. 마블은 아이언맨의 스파이더맨이나 헐크만큼의 인지도가 있기를 원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언맨의 그림을 보여주자 이걸 로봇 아니냐는 대답을 받았고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조사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 그림이 갑옷이고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자 아이들이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토니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이라는 방식의 실험을 통해 그들은 갑옷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홍보할 단편 애니메이션 3편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가 함께 뉴욕을 구하는 이야기로 아이언맨 캐릭터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블 실사 영화가 배우의 유명세보다 캐릭터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독은 이 작품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데려옵니다. 감독은 키스키스 뱅뱅을 보고 토니 스타크 역으로 로다주를 눈여겨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로다주는 마약 등의 혐의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은 배우였고 마블 측은 그를 거부했지만 감독이 끈질기게 캐스팅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감독이 로다주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자신의 한계, 즉 대중의 시선을 이겨내야만 했고 또 그게 바로 토니 스타크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다주가 누구보다 토니를 잘 연기할 것이고 그가 자신의 한계만 뛰어넘으면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놈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로다주도 이를 자신의 도전으로 생각하고 영화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는 매 장면마다 많은 것을 원했고 요구했고 시도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감독 사무실 옆에 자기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영화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계속 논의를 진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제프 브리지스 등을 캐스팅하였고 메인 빌런 만다린 역에 아시아 배우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정우도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불 안 붙지 마라. 그러나 정작 감독은 만다린이 악당인 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쓰는 아이언맨과 마법을 쓰는 만다린의 조합이 이상했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블의 자문위원단 하우스 오브 아이디어가 각본을 다 읽고는 만다린을 빼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감독은 속편의 악당으로 등장할 오베디아 스테인을 이 영화의 악당으로 설정하고 부랴부랴 각본을 새로 썼습니다. 문제는 각본을 새로 쓰는 시점에 촬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성도 되지 않은 쪽대본으로 이리저리 수정을 거치며 촬영을 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촬영 당일 나온 대사가 대부분이고 애드립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프 브리지스도 이 점에 화가 나고 불편해했지만 금세 2억 달러짜리 학생 영화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 1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로다주뿐만 아니라 영화 스스로가 토니 스타크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지난 10년간 마블이 이룬 무수한 성과의 초석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인싸 영화가 되었습니다.